수학 등식의 변형. 중2 수학 등식의 변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등식의 변형. 방제를 좀 바꿔야지. 잠시 뒤가 아니라 지금이죠. 지금. 지금 등식의 변형을 하고 있죠. 네. 등식의 변형. 내가 생각한 등식의 변형이 아니라 좀 당황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등식의 변형, 이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등식의 변형 잘해야 돼요. 진짜로. 왜 잘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이런 문자들 뭐 A, B, C, 뭐 Z, 뭐 Y는 5입니다. Y는 빼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식을 여러분들이 막 바꿔 말 그대로 등식, 이게 등식이잖아요. 등호가 있는 식, 그죠? 등식이죠. 등호가 있는 식이 등식이에요. 이거를 변형, 겁나 변형 해가지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이렇게 짠 하고 정리를 하고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짓을 잘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 굉장히 잘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이미 거속시 알잖아요. 거속시.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등식의 변형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그죠?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아마 배웠을 거고,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뭐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등식의 변형, 이 등식의 변형을 통해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등심 아니고 얘네들은 다 뭔 얘기만 하면 다 먹을 얘기만 해. 등식의 변형입니다. 근데 이제 등식의 변형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용어들, 어떤 용어들이 헷갈리냐면 어떤 것에 관한 식, 어떤 식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나오고, 또 어떤 이거 별에 관하여 푸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헷갈려요. 혹은 별에 대하여 푸세요. 이게 무슨 소린가, 그죠? 문제 풀 때 이게 무슨 소린가 충분히 헷갈려요. 왜냐면 나도 헷갈려요. 진짜로. 진짜로 헷갈려요.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 이런 문제를 푸는 건 뭐뭐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뭐뭐에 관해서 푸세요. 뭐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있다면 이 등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을 알아내는 거. 어쩌고저쩌고 무슨 짓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A를 찾던가 A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든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B라는 녀석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하든가 요거를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물론 학교 시험이나 문제집에서는 뭐 이런 거 맞춰야겠죠. 사실 그죠? 학교 시험이나 문제집 같은 거 보려면 이런 거 맞춰야 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복잡한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만 있으면 성공한 겁니다. 본질적 접근님 안녕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일단 여러분 학교 시험도 봐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저 말을 하기 전에 저걸 같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등식을 변형하는데 등식을 변형하는데 등식의 성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등식의 성질을 꼭 기억해야 돼. 등식의 성질 좀 전문 용어 쓰니까 어려워 보이죠? 등식의 성질이란 무엇이었냐? 일단 이 1번과 2번을 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등식의 성질이 뭐였냐? 어떤 등식이 참이다 라고 했으면 양변에 C를 곱해도 어떤 숫자를 곱해도 두 등식은 항상 참입니다. 성립하고요. 그죠?
어떤 두 숫자가 서로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해도 이 등식은 참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A 나누기 C도 성립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성립했었고, 전제 조건은 A랑 B가 같다면 이런 것들이 다 성립했다라는 거였죠. 아이고. B가 왜 나오니? 말 좀 천천히 할게요. 갑자기 말이 빨라져가지고 미안하네. 이런 것들이 등식의 성질. 기억하시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한번 써본 거고요. 또 이항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 등식의 변형을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이항이라는 거를 잘 한다면. 이항이 뭔지 아시죠? A 플러스 B는 0일 때 B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B가 되더라. 이런 거. 그래서 A는 마이너스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신다면 아마 별로 어렵지 않게 등식의 변형을 해서 내가 필요한 숫자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예를 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x 플러스 y는 6이랍니다. 6인데 x는 a 플러스 4고요. y는 뭐 a 마이너스 7이라고 합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때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을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주어진 식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그러니까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이렇게 뭔가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 A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A에 대한 식. 한국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단 대입이라는 걸 배웠으니까 X가 A 플러스 4다라고 했죠. X 대신에 A 플러스 4를 넣는 거예요. 그럼 A 플러스 4. 그죠? Y는 뭡니까? Y는 A 빼기 7이라고 잡혀 있으니까 Y 대신에 넣는 거죠. 더하기 A 빼기 7. 은 6. 이거죠. 이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Y라는 문자에 관한 식이었는데 이 식은 X 더하기 Y에 관한 문자에 대한 식이었는데 이제 A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A를 포함한 식. 알겠습니까? 사실 어렵지 않지만 이게 뭐가 어렵냐면 나중에는 이게 이건가 아니면 여기 A가 들어간 식인가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니까 하다 보면은 뭐 익숙해질 거고요. 뭐 그렇게 중요하죠. 네, 중요하네요. 꼭 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요. 잘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 이제 뭐에 관한 식 1번은 뭐 대충 이런 느낌이고요. 이런 느낌이고요.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에 대해서 푸세요. 2번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랍니다. 2번 문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집에서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사다리꼴로 예를 들겠습니다. 사다리꼴로. 자,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합시다. 사다리꼴의 넓이를 S라고 하겠습니다. 윗변의 길이를 A, 아랫변의 길이를 B, 높이를 H라고 하죠. 문자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요. 쉬운 거니까. 그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 S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랫변 더하기 윗변,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아마 이렇게 배웠겠죠? 그죠? 녹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가 나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납니다. 이 주어진 식을 A에 대해서 푸세요. A에 대하여 푸세요. 대하여 푸세요. 혹은 A에 관해서, A에 관하여 푸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소리냐? 주어진 식을, 이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결론적으로 막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A는 어쩌고 저쩌구다 라는 거를 표현해 달라는 겁니다. 이 말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잘해야 하고요.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이제 수학할 때 많이 도움이 되니까. 알겠죠? 이걸 잘해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S는 이거였어요. 그죠? 우린 목표가 뭐다? 정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A는 띵 뭐다? 라고 하는 게 목표예요. 우리 목표. 그죠? 자, 근데 뭘 이용한다? 등식의 성질. 성질을 이용하거나 혹은 그 뭐야? 이항. 이항을 이용해도 되고. 근데 여기서는 왠지 등식의 성질을 많이 쓸 것 같네요. 자, S는 다시 표현합니다. S는 주어진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나누기 1을 곱하기로 바꾸면 A 플러스 B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학생이니까 곱하기 생략하겠습니다. 곱하기 생략해서 2분의 A 플러스 B 곱하기 H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목표 뭐였습니까? 한쪽에만 A를 남겨야 돼. 그죠? 근데 A가 여기 있단 말이야. A가 빨간색 A가 여기 있어요. A만 남기고 다 나머지는 어떻게 다 저쪽으로 보내버리든가 해야 돼. 그죠? 요게 중요해요. 지금 요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지금 등식이에요. 서로 같아요.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습니다. 양변에 곱하기 2를 합니다. 양변에 곱하기 2를 해서 이 분모부터 나는 없애줄 생각이었던 거죠. 저는 이 분모부터 없애줘야 되겠다. 그래서 좌변은 2s가 될 것이고요. 우변은 a 플러스 b 곱하기 h. 약분이 됐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뭘 없애줘야 될까요? b를 없애줄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b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천천히 풀어야죠. 거꾸로. 그죠? h, 곱해져 있는 h부터 지워줘야 될 거예요. 곱해져 있는 h. h 어떻게 지울까요? 얘도 양변에 h분의 1을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좌변은 h분의 2s가 되고요. h 약분되고 a 플러스 b만 남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우리는 a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으니까 a만 남겨두고 b를 이항시킵니다. 그러면 h분의 2s 마이너스 b가 우리가 찾고자 하던 a가 되는 거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처음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내가 처음에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나.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또 다른 문제 조금 쉬운 거 볼까요? 사실 좀 쉬운 거부터 봤어야 되는데 쉬운 거 보죠. 맨 처음에는. 그죠? a 곱하기 b는 c더라. 이건데 문제가 이거예요. a 곱하기 b는 c입니다. 그때 우기 안녕하세요. 네, a 곱하기 b는 c인데 b에 관하여 풀어라. b에 관하여 풀어라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b에 관해서 풀어라.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목적이 뭐다? b는 어쩌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건데 a만 좀 사라졌으면 좋겠죠. a가 좀 사라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변에 a분의 1을 똑같이 곱합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a가 약분돼서 b만 남고 얘는 우변은 a분의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c, b는 a분의 c로 정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b에 관해서 푼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중2거네. 그치? 이제 우기도 중3 되는데 큰일이네.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 해주는 거. 이게 바로 등식을 변형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값. 여러분들이 사실 초등학생 때 이거를 외웠을 거예요. 뭘 외웠냐면 소금물의 농도 구하는 거 그냥 외웠을 겁니다. 소금물의 농도 어떻게 구합니까? 소금의 농도.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소금물의 농도를 구했습니다. 그죠? 이거 중1 때 아닌가 중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오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집에 보면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많았죠. 소금물의 농도는 이겁니다. 라고 해놓고 또 소금의 양은 뭐야 그러면 소금의 양은 100분의 소금물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물의 양 요거 다 외웠습니까? 설마 이거를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죠? 이런 거 다 외워서 푸는 거 아니라니까요. 진짜 물론 어렸을 때는 공부 다 100점 맞고 싶어서 이런 거 막 외웠잖아요. 그죠? 근데 외운 게 아니에요. 이제 외우지 맙시다. 어떻게? 이 주어진 식을 요 주어진 식을 여러분들이 변형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방금 소금의 양을 이야기했으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했으면 내가 이거 외웠을까요? 외워서 방금 쓴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주어진 식을 그냥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그러면은 소금의 양 했으니까 소금물의 양을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까지만 해보죠. 소금물의 양까지만. 소금물의 양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이 주어진 식, 1번식을 가지고 소금물의 양을 어떻게 구할까? 나 같으면 머릿속으로 양변에가 자기 마음이긴 한데 일단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할 것 같아요.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합니다. 왜 곱하냐면 천천히 써줄까요? 처음 보는 학생들은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도 써줘야지. 목표는 소금물의 양 이것을 표현해보자. 근데 방법 첫 번째로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합니다. 양변에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그러면 소금물의 양 곱하기 소금물의 농도 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주어진 식을 좀 깔끔하게 쓰면 소금물의 양 너무 길어 글자가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인데 지금 양변에 내가 소금물의 양을 곱한다고 했죠. 양을 곱한다고 했어요.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분이 돼서 좌변은 그대로 있고 우변은 뭐만 남더라? 이게 남는 거죠.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소금물의 양을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소금물의 농도를 없애주면 좋겠죠. 지우개로 지웁니까? 지우지 않죠. 양변에 소금물의 농도 분의 1을 일부러 내가 곱해주는 거죠. 일부러 곱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지금 소금물의 양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없애주려고 이렇게 약분시켜서 없애주려고. 그래서 좌변은 소금물의 양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그러면 소금물의 농도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이게 등식의 변형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잘 해줘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을 잘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